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캣.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이런 느낌으로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만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과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바로 백수가 되었습니다. 왜 어쩌다가 백수가 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진솔한 편의점 의자에 앉았다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오늘 뭘 얘기하고 싶은지 또 써놨거든요. 첫 번째, 제일 최근에 왜 퇴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원에 다녔어요. 첫 회사는 이제 식품 제조 회사의 품질 관리에 있었고, 그 회사를 한 1년 3개월, 4개월 정도 다닌 후에 지금의 회사로 이직을 했고, 이직하면서 이제 원래 있었던 전라도에서 판교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직장이 연구원이었어요. 마케팅 쪽도 많이 했고, 업체들이랑 미팅도 많이 하고, 실적 관리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원래 다니던 사기업과 그 단체마다 지니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신선하게 이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보통 제조업체에서는 제조업체로 이직을 하기 마련인데, 전 제조업체에서 협회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이직을 한 케이스라서 그렇게 이직을 해서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열심히 직장을 다녔어요. 그 저도 너무 이 직장에 만족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어딜 가든 사람들이 좋아서 못 그만둘 정도로 첫 번째 직장도 두 번째 직장도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너무 좋은 곳에 가서 왜 이직도 성공했는데 1년 반 만에 퇴사를 했냐? 라고 한다면 저도 진짜 할 말이 없는데요. 왜냐면 제가 퇴사한다고 했을 때, 와, 가족들도 엄청 많이 말리고, 저도 이 퇴사를 할지 말지 정말 고민을 오래 했거든요. 퇴사에 대한 생각은 이번 연도 1월부터 계속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그만두면 내가 바보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좋은 직장이었는데, 제가 20춘기가 왔나 봐요. 진짜 나는 남들이 다 20춘기 왔다 할 때, 뭔 개소리야 이랬거든요? 근데 왔어. 나 왔어, 20춘기. 나 20춘기야. 어째? 뭔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고 뿌듯함도 느끼고 힘듦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사실 저는 그래서 누구든 본인이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고 싶은 꿈이 거의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때 한 번 생기잖아요.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면 그게 나의 결핍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고 하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꿈은 식품에 관련된 꿈도 아니었고 품질 관리 이런 꿈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 원래는 진짜 저희 첫 번째 꿈이 선생님이었고 두 번째 꿈이 항공정비사였는데 이제 항공정비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을 때 딱 고등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정비사라는 그 직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몸도 많이 쓰고 체력도 필요하고 아무래도 아빠 입장에서는 뭔가 내 딸이 조금은 더 안전하고 좀 몸을 쓰지 않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 꿈을 접고 그냥 내신 맞춰서 성적 맞춰서 집이랑 또 제일 가까운 학교를 맞춰서 갔는데 식품학과를 간 이유도 딱히 없었어요. 그냥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다른 뭐 교육과 이런 학과도 있었는데 어차피 어딜 가든 내 꿈이랑은 다들 먼 학과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가 원하는 학과는 따로 없었으니까 내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하니 식품학과를 가면 공부라도 좀 재밌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식품학과를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과탑은 못 찍어봤지만 막 과에서 2, 3등 하면서 뭐 장학금 받고 다니면서 조기 취업하자마자 또 다른 것들 막 준비하고 막 홍보대사 하고 이런저런 거 하면서 알바 뛰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너무 좋은 직장에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허무한 거예요. 진짜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누가 봐도. 대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용돈도 저는 20살 때부터 아예 안 받았어요. 아예 안 받고 알바는 19살 때부터 시작해서 19살 때부터 하루에 2개씩 알바를 뛰면서 오전에는 애슐리 알바하고 오후에는 고깃집 알바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막 돈을 모아가지고 아이폰도 내 돈으로 막 처음 사고 대학생 때도 어디 놀러 간다 하면 다 제 용돈으로 해결하고 자취 시작했을 때도 제가 월세 다 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벌리기 싫었던 것 같아. 그게 원래의 성향도 있지만 제가 또 장녀고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랑 나이 차가 이가 8살 정도 나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큰언니잖아요. 장녀이자 큰언니인데 일을 벌리거나 손을 벌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 지금까지의 내 삶 전반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살 때부터 되게 독립적으로 산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남들에 비해 진짜 많이 성숙하게 생활하고 있다. 뭐 돈 관리도 하고 재테크도 알아서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좋은 직장까지 다녔는데 그냥 뭐랄까?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작 이걸 다 이뤄놓으니까 갑자기 허탈했어요. 이게 어떤 감정이라고 감히 정의 내릴 수 없을 만큼 되게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회사에 다니는데 왜 내가 갑자기 이렇게 허무하고 허탈해지고 그런 생각이 들지라고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봤을 때 나오는 답이 없었고 생각이 많아지니까 모든 게 다 침체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침체된 것 같은 느낌이 길어지니까 무기력증으로 찾아왔고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짜 인생 처음 정신과에 가봤습니다. 왜냐면 저도 약간 정신과 의원에 간다는 거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내가 진짜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야만 갈 수 있는 용기가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난 내 자신이 그렇게 힘들지 않길 바라니까. 음. 근데 이제는 그런 걸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많이 안 좋고 진짜 인생을 통틀어서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지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열정 가득하고 막, 와, 해피하다, 행복하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타지살이를 해서 그런가? 여기 오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딱 그런 감정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를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나도 잊고 있던 그런 상처들이 있더라고. 그게 그냥 정말 개인적인 트라우마나 개인적인 사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유튜브 초반에 올렸던 영상 중에 딱 한 번 정도 잠깐 언급됐던 게 제가 이제 중학생 때 되게 심하게 학교 폭력을 당했었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좀 제일 큰 충격이자 공포였던 것 같거든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큰 느낌이었어요. 제 인생의 큰 이벤트였고 그게 그 학교 폭력이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해서 3학년 때까지 지속됐으니까 2년 동안 그 일을 겪고 나서 그거에 대한 그걸 견디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생겼나 봐요. 그 학교 폭력을 견디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하는 습관도 생기고 남들이 말하는 진짜 단순한 농담이나 그냥 작은 대화에도 지나치게 해석하게 되고 뭐 그런 전형적인 그런 트라우마에 대한 행동을 제가 가지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게 다 잊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아니었나 봐, 진짜. 아니었나 봐. 그리고 그게 되게 자연재해처럼 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진짜 자연재해처럼 갑자기 누군가랑 대화하다가 진짜 친한 대리님? 아니면 뭐 같은 팀 팀원? 아니면 뭐 다른 팀 사람들? 업체 사람들이랑 막 다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뭐라 안 하고 나도 되게 일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일 잘한다고 몇 번 듣고 막 이런 상태인데도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문득 대화를 하는 게 힘든 거야, 사람들이랑. 무서운 거야. 그걸 말했더니 정신과 그 상담 선생님께서 저한테 생존 이후의 허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제 삶은 어떻게 보면 중학생 때는 이제 학교 폭력에서 생존했어야 됐었고 그 후에 이렇게 안정적인 자리를 잡으니까 이제는 그 생존한 이후의 허탈감이 몰려오는 게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그때 나에게 폭력을 가했던 친구들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더 좋은 직장에 너무 안정적인 자리를 잡게 되었지만 그게 날 더 허탈하게 할 수도 있었구나라는 걸 이번에 좀 깨닫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음. 어렵네요. 이런 얘기 꺼내는 게 되게 어렵다. 저는 되게 쉬울 줄 알았거든요. 이제 다 지났으니까. 근데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한 번 이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은 30이 돼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약도 주고 상담도 받고 하겠지만 바로 그게 괜찮아질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말고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30 중반까지는 무조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 기억을 20년 동안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건데 역겹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열심히 해서 열심히 떨쳐내서 열심히 극복해서 다시 내 삶을 영위해야지. 그런 것 같아요. 20춘기도 왔고 꿈에 대한 생각도 많아졌고 그 시기에 이렇게 정신과를 다니게 되면서 내가 잊고 있던 상처도 알게 되고 그와 동시에 정말 자연재해처럼 갑자기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조금 어려웠고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다들 처음에 말리시잖아요. 부장님, 뭐 팀원들 다 말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이게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거면 다시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이 나올 텐데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서 일에 지장이 가니까 그게 또 죄송한 거예요. 물론 제가 가진 뭐 직급이 높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빨리 대체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항상 다 하고 싶었거든요. 항상 다 해왔었고. 근데 내 너무나도 사적인 감정과 사적인 아픔으로 인해서 일에 지장이 간다는 게 그 사실을 스스로 용납하기 싫었고, 그렇게 직장에 남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좀 광활하죠? 생각보다 퇴사한 이유가 그렇게 막 단순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단순히 뭐 정신이 아파서라기보다는 꿈에 대한 생각도 많았었고 진짜 내가 원하는 꿈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어떤 직무를 맡았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슴 뛰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항상 해왔었기 때문에 진짜 꿈에 대한 갈망도 커졌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삶을 풀어나갈지 선택하는 기로에 딱 서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했고, 26살이라는 게 적지도 많지도 않은 나이지만,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그만두기도 어렵고, 쉽게 도전하기도 어려운데, 도전을 안 하기에는 또 너무 젊어 보이고, 그런 느낌. 그래서 20춘기가 오나 봐요. 제가 지금 되게 말을 횡설수설 하고 있지만 어떤 느낌인지 근데 다들 아시겠죠?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고, 제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고요. 그리고, 음, 당분간은 좀, 일을 안 하고 좀 쉬어보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스스로와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으니 저는 그걸 지킬 거고, 그래도 지금 당장 먹고 살 돈은 당연히 있고요. 월급이 없어도 제가 또 돈을 열심히 착실하게 모아왔기 때문에 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저 항상 잘 먹고 포동포동하게 잘 살찌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를 이제 마주치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티가 안 나요. 아, 이 사람이 우울하구나, 슬프구나, 힘들구나 이런 게 티가 진짜 안 나요.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친한 대리님께서 너 요즘 좀 힘드니?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아셨어요? 하면은 요즘 살이 빠졌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 제가 티는 안 나는데 뭔가 좀 마음이 힘들어지면 밥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살이 빠지더라고. 지금도 조금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완전 럭키 비키잖아. 다이어트 안 해도 되잖아. 헷. 그래서 저의 이 26살을 좀 제 삶의 터닝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게 만들어준 저의 슬픔에게 고맙다는 말 전해주고 싶고요. 음. 사람이 언제까지 슬프겠습니까? 슬픔이 있으면 또 기쁨도 있는 법이고, 음. 슬픔에 굴복하지 않도록 또 열심히 제가 다시 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잘 챙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20춘기를 겪고 있는 20춘기라는 게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진짜 뒤늦게 사춘기가 오는 건데 20춘기를 겪고 있다면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고 사랑니 같은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그게 아프면 빼고 견뎌야 되는 거고 그게 아프지 않다면 20춘기가 오지 않다면 그냥 나는 20춘기가 오지 않는구나 하고 넘기면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20춘기가 온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는 아직 젊으니 도전하란 말보다는 그냥 내가 도전하고 싶으면 내 목소리를 내가 제일 빨리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도전하고 싶다고 마음속에서 얘기하는데 그걸 듣는 게 제일 먼저 듣는 게 나 자신인데 내가 그 목소리를 무시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줄 이유가 없어지니까 내가 내 자신을 제일 빨리 믿고 목소리를 제일 먼저 들어주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모두가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퇴사한 이유를 한번 박제를 해봤는데요. 좋은 회사가 있다면 언제든 트라이 하시고, 힘들면 또 언제든 박차고 나오시고, 그래도 본인에게 창피하지 않게끔 항상 행동하시고, 그럽시다. 우리의 정신적 안녕과 신체적인 안녕 모두를 다 챙길 수 있길. 오늘 영상은 끝! 안녕. 다음에는 조금 더 밝은 영상으로 만나요.